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우리 순천시 행정의 난맥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가 깨지고 시민들과 시청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3년 전 2023년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행사가 진행될 때까지만 오천동에서 도사동 오림마을까지 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행사가 끝나면 이 잔디를 다시 걷어내서 원래의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시민들은 그걸 믿고 있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철거해야 될 그린웨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도 엄청나겠죠.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시민들은 국가정원 국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아줬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도 시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순천시에 요즘 클로즈업 좀 해주실래요? 순천시의 공문이에요. 순천시 공문입니다. 순천시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국가정원 박람회 로고가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 미안하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만 참아달라.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시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1면이고 2면 좀 보십시오. 순천시장의 직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그린웨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문제도 있지만 더욱이 이 안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전에도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 게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게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시장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시 전체의 이익,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천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 결국 혼자 결정하고 소통 과정 없이 협의 없이 이 길을 막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사와 책임은 오히려 또 시장이 아닌 밑에 공무원들이 이 일을 했던 시청 공무원들이 지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결국 시장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순천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평가 점수가 아주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도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다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시장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현재 소송 중에 있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도 잘 잡아야겠지만 혹시 일이 발생하면 내가 시킨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해야지 잘한 것은 내 탓이요 못한 것은 시청 공무원 탓이라고 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가 보면 시청과 시민들과의 갈등, 시와 국회의원과의 갈등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순천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단결해야 이 도시가 발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만 옳다고 하는 불통, 독선의 모습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소통, 경청,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순천이 통합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작년 7월 달부터 뭐 도정 질문도 2번 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천착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 대부분이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들은 다 대부분 무혐의로 다 해소가 되고 남은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개발 이익 환수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다.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저희 순천에도 대장동과 같은 신대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보다는 면적은 3배가 많고 계획 인구는 2배가 많습니다. 신대지구가. 근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대장동은 5,500억이 환수가 됐는데 신대지구는 개발이익 환수가 제로라는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신대지구와 비슷한 경제자유구역인 부산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법 규정이 없어도 LH하고 협상을 통해서 3,800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지구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90만 평이 넘는 사업지구 내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고 그 다음에 1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중흥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대부분 알만한 시민들은 분양 수익만 해도 조 단위가 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긴 이 사업장에서 개발이익 환수가 제로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시민들이 이게 신대주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아파트들은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다 끝난 줄 알아요. 왜 지금 시기에 이 개발이익 환수를 좀 주장을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신대지구는 지금 준공이 안 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원래 작년 말에 준공을 하기도 돼 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올해 상반기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업 구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벌었다. 민간 사업자가 얼마를 벌었다고 이익 정산 보고를 하면은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고 재투자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협상을 해야 될 적기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특위위원장으로 이제 특위위원 우리 한숙경 의원님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개발이익 최소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 요구액을 상정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특위활동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대략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민간 사업자인 에코밸리에서 토지를 분양해서 얻은 이익들이죠. 그래서 그게 한 1,290억. 이것은 이제 전문 회계사들 통해서 받은 자료니까 재무제표를 쭉 비교해서 나오니까 객관적인 자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신대지구가 7,000세대로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1,730세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비해서 4,730세대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분양 수익 4,730억을 포함을 시켜서 그 전체 총액이 6천억이 좀 넘는데 그중에 30%를 1,806억 원을 제가 채움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순천 지역 도의원들이 전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요구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7,000세대로 계획을 했다가 4,500세대 가까이 늘어나면서 애초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문화시설 모든 것이 7,000세대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근데 4,500세대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런 개발계획 변경들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에다가는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입주민들인 우리 신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도로에 주차난, 교통난, 그다음에 부족한 인프라, 문화 인프라, 그다음에 과밀학급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 내에
순천시와 경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발생한 개발 이익을 온전하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에는 한 약 10년 정도부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소상공인들을 저는 대변을 하고 다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상공인 가게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구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순천의 외형은 성장되어 있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원도심, 구도심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4개 읍면동 순천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도 이제 제가 100% 다 참석을 하고 경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지역의 활성화는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가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있어야지 지역에 활기가 있겠다 이제 느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정원에 와서 우리가 관광을 하려고 해도 순천에 갈 곳이 없습니다. 특화거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논의를 드리는데요. 뭐 K 푸드 거리라든지 뭐 백반거리 아니면 한상 차림 거리 그리고 지금 국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되었고 곱창거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지역에 맞게끔 확장성이 필요하고 특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도 뭐 물건을 사가고 싶어도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특화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경제적 효과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사업을 부분을 활용하면 좀 사업의 극대화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니어 일자리를 확장하고 그의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발행을 한다면 서로가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학원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 입장권을 이렇게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면 그 역시도 우리 순천에서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분만 이제 실행이 된다 해도 경기는 이제 조금 살아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상가에 대한 조금 유지하다가 안 되면 문 닫고 또 100년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를 연장하고 싶어도 이제 연장해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100년 가게를 확장하면 좋겠다. 지역의 청년과 시니어들과의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시니어들은 기술력 있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한다면 100년 가게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지역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부담 해소인데요. 내 집 마련처럼 소상공인들도 내 가게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자기 가게를 갖는 그런 구조의 방식을 찾는다면 이렇게 버티는 그런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착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경기까지 더해서 플러스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도 뭐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어찌됐든 활력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사회보험료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한 80% 정도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줘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서 졸업한 청년들은 지역으로 취업했을 때 4대 보험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바람들이 국가 사업으로 또 전환됐고 또 나머지 부족한 20%는 우리 전라남 도에서 또 제가 제안을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순천시에서 조금만 협조만 한다면
100%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순천시의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서동우 의원님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리 손은모 변호사님의 오천동 그린웨이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감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한숙경 의원님의 소상공인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절실한 그런 요청 그리고 허석 시장님의 일과 순천 시민에 대한 미친 사랑 정말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그 순천 성공시대 시민이 주주입니다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먼저 좀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연양동 일대 교통이 한 50분간 마비가 됐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제가 특별하게 잘 모시지 못해서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순천에 30년 살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순천에 살면서 저 나름대로 대기업과 실물경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순천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행정에서 나오는 재원이고 또 하나는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과거에 동부 육군의 중심 도시로서 소비 도시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기업과 큰 제조업체가 없는 그런 산업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공공행정에서 나오는 재원 위주로 도시가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우리 인근에는 이어천 석유화학 산업단지 포스코를 비롯해서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정주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의료 여건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지역의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어렵다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이고 4만 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선진국에 사는 우리 순천 시민이라면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풍요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능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은 도구가 돼야 한다. 저는 100% 공감을 하고 그런 고민 끝에 우리 순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에 기업이 부족한 것을 공공의 자산, 순천의 공공자산을 모아서 설계하고 투자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공공이익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제 나름대로 시민에 대한 사랑 그런 설계를 가지고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의 자랑인 국가정원도 지금은 1년에 170여 원의 적자 혹은 손해를 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성주군이 도농통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소멸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성주 구민들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성주 구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기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이제 성주군은 농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수익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순천 변화와 경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본사의 기본소득을 이제 조만간 지방도시부터 실질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 적어도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는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래도 순천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더 행복한
시민 순천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달 1월 25일 제가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미친 시장. 파격적이죠. 제가 웬만하면은 현수막을 잘 안 거는데요. 북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좀 걸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시장. 눈에 띄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다음날 싹 떼버렸습니다. 왜 떼는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책 제목이 미친 시장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순천에 미친 시장 허석 이것입니다. 이게 이 현수막을 떼야 될까요? 저는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선이 쉽지 재선은 초선이 어렵지 재선은 어렵지 않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선 된답니다. 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이 생긴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에 미쳤습니다. 도로를 내도 적이 생기고요. 뭘 옮긴다고 해도 적이 생기고 뭘 좀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강변도로를 냈습니다. 신청사를 착공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전부 제가 유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대 도서관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울림센터 역시나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도 생겼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는 일에 미친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미쳤습니다. 저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휘발유를 들고 시상실로 쳐들어오는 민원인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시상실로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안 만나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상사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간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이 시끌벅적했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허석이를 지지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텔레비가 안 나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텔레비전 안 나온다고 시장실로 전화해가지고 고쳐드렸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로 왔는데요. 어떤 어르신과 딸 3명이 밖에서도 시끌벅적해요. 제가 시장실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천정에 물이 샜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합선이 돼가지고 빵 터졌대요. 그랬습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어쩌신 일로 빨리 고쳐줘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전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으면 제가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요. 신속하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미쳐야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순천을 사랑하는 사람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태어나서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천항 연구소를 만들 정도로 순천에 빠져 있습니다. 순천에 미쳐 있습니다. 현재 순천의 경제 자립도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100의 8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제 미친 인맥을 총동원해서 미친 예산을 가져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친 시장 했더니 아무튼 발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순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순천에 미친 허석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